자, 그러면 방금 언급한 세 가지 형태의 접선 하나씩 다시 한번 문제를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74페이지에 있는 5번 문제. 3x 빼기 y 더하기 7은 0에 평행하고 x제곱 더하기 y 파는 이 둘을 만족시키는 직방을 구하시오. 직선의 방식을 구하시오. 첫 번째, 3x 빼기 y 더하기 7은 0에 평행해요의 뜻이 뭔지는 알겠죠? 그쵸? 어떤 직선과 평행하기 위해서는 기울기가 같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쵸? 따라서 기울기는 얼마짜리입니까? 보다시피 기울기는 3짜리입니다. 이거 이해가죠? 기울기 3인 거 이해가죠? 즉 얘는 나는 지금 또 기울기 3짜리인 접선을 찾으려고 하는 거야 라는 뜻인 거죠. 그 다음 두 번째는요, 원에 접하라고 했어요. 원에 접하는 직선은 접선이잖아요. 그쵸? 원에 접하는 직선은 접선인데요. 저 원이 보다시피 중심이 원점에 있습니다. 우와, 그러면 중심이 원점에 있고 기울기 정보가 주어진 저 원, 접선 공식이 있었죠. 그 공식은 뭐였다? y는 기울기 등장하는 mx 플러스 마이너스 r 곱하기 루트 m제곱 더하기 1입니다. 공식을 까먹으면 뭐라 그랬죠? 여러분이 만드셔야 됩니다. 따라서 대입만 하면 답은 금방 나와요. y는 기울기 얼마짜리라고요? 3. m자리에 3 대입하라는 얘기고요. 뿔마 r 반지름 자리에 루트 8 대입하라 이거죠. 그렇죠? 루트 8 곱하기 루트 3 대입하면 3제곱 플러스 1 10이잖아. 그치? 이해 가죠? 이게 얼마겠어요? 2루트 2 곱하기 루트 10? 4루트 5인가요, 그러면? 그쵸? 그래서 y는 3x 뿔마 4루트 5. 이해 가죠? 무슨 말인지. 답 나왔어요. 끝났어요. 뭐 다른 풀이가 있는데 뭐 거리, 중심거리, 중심부터 지선까지 거리 쓰고 뭐 반지를 쓰는 방법도 있을 거고 대입해서 판별 쓰는 방법도 있을 거고 뭐 이렇게 한다는 것 같은데 굳이 이게 뭐 여러 가지 풀이 뭐 다 할 필요 없이 일단 공식 확인용으로 요거 하나만 해도 상관없습니다. 만약에 중심이 원점이 아니었다면 어떻게 하면 좋을지 또 생각을 해 보시고요. 6번 문제.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5 위에 2,1이라는 점이 있다 이거예요. 정말 이 2,1이 저 원 위에 있는 거 맞나요? 확인하는 방법이 뭐라고요? 2,1 대입해보면 되잖아요. 그렇죠? 2,1 대입하면 5 나오는 거 맞죠? 원 위에 있는 거 맞잖아요. 그렇죠? 여기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찾아라. 뭐 이런 거죠, 문제가. 그거를 뭐 ax 더하기 y 더하기 b는 0이라 할 때 a, b 값을 뭐 찾는 문제인데 뭐 어쨌든 접선을 찾으라는 문제죠. 그렇죠? 자, 이거는 원 위의 점에서 푸는 거예요. 그리고 이 원은 보다시피 중심이 원점에 있는 거 맞잖아요. 공식이 뭐였다고요? 되게 간단해요. 그쵸? x 좌표가 2니까 2 쓰고 x 쓰고 y 좌표가 1 플러스 1이니까 플러스 1 쓰고 y 쓰고 는 우변에다가는 r제곱값 5 그대로 쓰고 답 나왔어요. 그쵸? 접선 방식은 얘예요. 즉 2x 더하기 y 빼기 5는 0이죠. 그래서 얘랑 비교해 본다면 y 계수를 1로 놓고 이렇게 같이 1로 놓고 비교해 본다면 a 값은 2고 b 값은 마이너스 5입니다. 개 쉽죠? 이렇게 공식 확인용으로만 하시면 됩니다. 이해 가죠? 자, 마지막 문제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여기에서는 공식이 따로 없어요. 이거 여러분이 능력껏 풀어내야 됩니다. 지금부터. 물론 내가 여기 있는 거를 최대한 천천히 설명을 할 건데 한 번에 이해 안 하신다면 시간을 들여서 여러 번 다시 해보시는 게 좋을 겁니다. 2,3에서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4에 근 접선입니다. 그 방정식을 구하시오. 접선의 방정식 접방을 구하시오. 이해 가죠? 자,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알 것 같아요? 잘 모를 것 같으면 그림 하나 그려줄까요? 자, 중심은 원점이고 반지름 2짜리 원입니다. 즉 원이 이렇게 생겼어요. 이해 가죠? 자, 2,3이 어디 있을까? 2,3이요. 여기 있습니다. 그쵸? 그러면 이해 가죠? 그럼 여기에서 그은 접선은 하나는 이렇게 나올 거고요. 하나는 이렇게 나올 거예요. 이 두 개를 다 써야 한다 이거죠. 내 말은. 다시 저 점은 보다시피 원 바깥쪽에 있습니다. 원 밖에 있는 점에서 원에 그은 접선이 두 개라는 사실은 알고도 있는 거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뭐라고요? 원 밖의 한 점에서 원에 그은 접선은 몇 개라고요? 두 개인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정보죠. 그쵸? 이거는 절대 까먹으면 안 되는데요. 일단 이걸 풀기 위해 여러분 교재에서는 세 가지 방법을 제시하고 있어요. 그쵸? 사실 셋 중에 제일 많이 쓰는 방식이 아마 두 번째 방식일 거예요. 셋 중에 제일 많이 쓰는 방식이 두 번째 방식인데 이 두 번째 방식에는 치명적인 결함이 하나 있습니다. 그걸 잘 이해하는 게 이 7번의 목표입니다. 다시 7번을 푸는 방식은 거기 여러분 교재에 보다시피 세 가지 방식이 주어져 있습니다. 근데 난 지금 두 번째 방법으로 풀어줄 건데요. 두 번째 방법에는 치명적인 단점이 하나 숨어 있어요. 이걸 잘 이해하시면 그 함정에 빠지지 않고 정답을 낼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 방식이 뭐냐면요. 나는 어쨌든 뭐 접선도 어쨌든 직선의 한 종류니까, 그치? 직선의 방정식을 찾으려고 하는 거니까 직선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 그랬죠? 기울기와 한 점이라고 했어요. 기억나요? 기울기와. 이미 한 점은 나와 있지 않나요? 2,3이라고? 여기를 지나가는 직선이잖아. 그치? 그럼 이 직선의 무엇만 구하면 되겠어? 기울기만 구하면 되겠죠. 그쵸? 이해가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이 문제의 핵심은 잘 모르니까 그 기울기 값을 m이라 하자 이겁니다. 다시 접선의 기울기의 값을 일단 모르니까 m이라고 놓고 이 m을 풀 거예요. 간단한 질문. m이 몇 개 나와야 정상이죠? m이 두 개가 나와야 정상인 거예요. 이해 가요? 왜? 접선이 두 개니까. m 값이 하나가 나오면 기울기 나왔네? 2,3을 지나는 직선 하나. 또 m 또 나왔네? 그럼 기울기 나왔고 2,3을 직선 하나. 이해가? 다시 기울기 m이 뭐 1, 2 두 개 나왔다면 기울기는 1이고 2,3을 지나는 직선 하나와 그렇지? 기울기가 2고 2,3을 지나는 직선 하나. 두 개 그리면 두 개 찾으면 되지 않겠냐고요. 내 말. 무슨 말 이해 가요? 접선이 두 개 나와야 정상 아니냐고요. 그쵸? 자, 기울기를 m으로 놓고요. 이제 뭘 쓸 거냐면은 기울기를 알고 한 점을 통과하는 거니까 그 접선의 방정식이 이거겠네? 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 갔어요? 다시 내가 직선 처음 할 때 이거 되게 중요한 직선이라고 내가 분명히 100번, 1000번도 넘게 강조했던 것 같은데 그치? 여러분 1차 함수보다 이게 더 유명하다니까요 식이? 한 점을 통과하면서 기울기 m짜리인 직선 이해하냐고. 아니 여기서 그 이쪽 접선에도 어쨌든 두 접선 모두 이 점을 통과하는 거 아니야? 바꿔 말하면? 그치? 따라서 한 점은 아니까 2,3 기울기만 모르는 거니까 이렇게 놓을 수 있지 않겠냐고요. 그쵸? 자, 접선이 되기 위한 방법이 뭐였죠? 거리값과 반지름 값이 일치하면 됩니다. 그쵸? 거리라는 건 어디부터 어디까지 거리? 중심좌표 0,0부터 이 직선까지 거리입니다. 자, 직선의 방정식으로 쓰기 위하여 이걸 전개하여 한쪽으로 이항할 겁니다. 전개하면요. mx, y가 이항된 마이너스 y, 요거 분배된 마이너스 2m에 3이 이항된 플러스 3은요. 요게 바로 요 1차 함수 형식을 직선의 방정식 형태로 바꾼 거죠. 이거 이해 갔어요? 무슨 말인지? 얘가 이시랑 같은 건 이해 가요? 중심부터 얘까지 거리를 잴 거예요. 거리 공식이 뭐였죠? 루트분의 절대값. 분모는 뭘 쓴다고요? m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1제곱. 이해 갔어요?
분자에 뭘 쓰죠? 0,0을 대입하듯이. 뭐만 남아요? 마이너스 2m 더하기 3. 이해 갔어요? 는 이 원의 반지름은 얼마죠? 2죠. 는 2랑 같다. 이걸 풀면 뭐가 나와요? 접선의 기울기가 나와요. 그쵸? 이거 이해 갔어요? 그러니까 지금 계속 이 원인데도 자꾸 직선 얘기가 나와요. 계속. 그쵸? 이게 가냐고. 앞에서 배웠던 공식이 나온다고. 원 자체의 공식보다는 앞서 배웠던 기울기가 얼마고 어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 한 점부터 직선까지 거리 구하는 공식. 이걸 더 많이 쓴다고 보다시피 원 자체보다는 어찌 보면 원이 약간 종합형이지. 이제 그 앞에서 배웠던 거 다 다시 등장하니까. 그래서 원을 애들이 되게 싫어해요. 공식 까먹었다고. 선생님 공식 뭐였죠? 이러고 아우 때려줄 거야 진짜. 공식이 뭐였죠? 공식은 책 찾아보면 나오잖아. 그래 안 그래? 영어처럼 한 단어에 5가지, 6가지 뜻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쵸? 영어 딱 문장 써놓고 여기 무슨 뜻이야? 하면은 그 한 단어에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그 중에 몇 번으로 해석하냐에 따라 문제가 확 달라지는 거잖아. 그치? 그런 건 내가 이해할 수 있다 이거야. 여러 가지 뜻이 있으니까. 근데 이건 그게 아니잖아? 공식이 어느 교과서, 어느 참고서, 어느 문제집을 뒤져봐도 공식 딱 한 페이지에 다 정리되어 있습니다. 안 그래? 그거 찾기 귀찮아서 공식이 뭐였죠? 아유, 씨. 이거 이해 갔어요? 무슨 말인지? 자, 양변의 분모만큼 곱하면 좌변은 절대값 마이너스 2m 더하기 3이고요. 우변은 2 곱하기 루트 m제곱 더하기 1이에요. 이것도 이해 갔나요? 양변의 분모만큼 곱하면 저 등식은 다음과 같이 바뀝니다. 한쪽은 절대값이고 한쪽은 루트가 있어요. 어떻게 풀래요? 제곱하면 되죠. 제곱하면 절대값도 없어지고요. 루트도 없어지잖아. 그치? 양변을 제곱할게요. 좌변 제곱한 건 뭐죠? 절대값 제곱은 그냥 제곱이랑 똑같다고 했어요. 이렇게 제곱하면 돼요. 4m 제곱 빼기 12m 더하기 9 나와요. 이해 가요? 우변 제곱한 건 뭐죠? 앞에 2 제곱하면 4입니다. 4m 제곱 더하기 4 나와요. 이해 가죠? 자, 이렇게 보면은 2차 방정식처럼 보이죠? 아까 얘기했던 겁니다. 원래 n값이 2개가 나와야 정상 아니냐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얼핏 보면 2차 방정식인데 신기하게도 이 문제는 2차 방정식이 아니에요. 그쵸? 다른 문제 풀면 2차 방정식 나옵니다. 이건 2차 방정식 아니야. 지워지니까. 그쵸? 그러면 이때 12m은 5니까 n값은 12분의 5라고 하는 값이 한 개만 나옵니다. 왜 그렇죠? 분명히 아까 얘기했죠. 초반에 원 밖의 한 점에서 원에 그은 접수는 2개가 나와야 돼요. 따라서 이렇게 기울기를 m으로 놓고 풀면은 m값 역시 2개가 나와줘야 하나는 m1을 기울기를 갖는 어떤 직선, 하나는 m2를 기울기를 갖는 어떤 직선, 2개가 나올 텐데 지금 보다시피 열심히 풀었는데 m값이 한 개밖에 안 나왔습니다. 왜 그렇죠? 하나가 기울기가 없는 접선이라 그래요. 기울기가 없는 접선, 그게 누구겠습니까? 이 파란색입니다. 이 파란색은 보다시피 기울기가 없어요. 직선이 이렇게 똑바로 섰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로는 m값이 한 개밖에 안 나오니까 접선 한 개가 이게 아니라 이걸로 푸는, 즉 접선의 기울기를 내가 가정하고 풀었기 때문에 이 방식으로는 n값이 한 개밖에 안 나와요. 절대로. 2개 이상 안 나옵니다. 2개가 안 나와요. 무조건 한 개밖에 안 나와요. 그러면 여러분은 또 나머지 한 개를 별도로 찾는 겁니다. 하나가 기울기가 없는, 즉 수직 직선 모양일 테니 2,3을 지나는 수직 직선이니 x는 2. 이걸 별도로 하나 또 따로 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는 x는 2라고 여러분이 이 결과를 바탕으로 하나를 이렇게 따로 찾으셔야 되는 거고, 남은 하나는 12분의 5를 여기다 대입한 값이죠. 그래서 y 빼기 3은 12분의 5 곱하기 x 빼기 2. 이렇게 2개의 접선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요거를 뭐 정리하는 거는 여러분에게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이해 갔나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이 방식의 치명적인 놓칠 수 있는 포인트가 풀다 보면 m이 한 개밖에 안 나와요. 분명히 접선 2개 나와야 되는데도 한 개밖에 안 나온다는 얘기는 하나는 이거구나. 그걸 찾아낼 정도가 되면 원방의 접선 쪽은 그나마 조금 괜찮다. 물론 이거만 갖고 막상 문제나 연습 문제 풀다 보면 또 멘탈 나갈 겁니다. 되게 어렵거든요. 그리고 학교 시험은 말할 것도 없죠.
어쨌든 이렇게 해서 원방까지 끝냈고요.